안녕하세요, 베가스 준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. 저는 되게 바쁘지 않았지만 저희 와이프가 되게 바빴어요. 최근에 이제 집을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와이프 뭐 일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시니어분들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살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딘가. 두 번째로 제가 딱 어느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, 무조건 일로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게,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시는 게 다 다르고 대부분은 다 사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뭐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안전이죠. 라스베가스에서 시니어 분들이 사시기에 조금 안전한 곳. 아마 이 부분이 베가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, 첫 번째로 거의 다 플랜이 비슷비슷하실 거예요.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라스베가스에서 꼭 거주를 하겠다, 그런 목적으로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, 플러스 라스베가스에 집을 두고 그동안 뭐 못 다녔던 여행 같은 거를 이 미서부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군데군데 다 여행을 한번 자주 나가고 싶다, 이번 기회에는 뭔가 하나 RV를 준비해서 그동안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대부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마음 편히 집을 비우고 오래 나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얼마나 시큐어한가, 그 동네가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는, 뭐 방범도 많이 돌고 게이트도 되어 있고 뭐 시큐리티 가드까지 있으면 더 좋고, 집이 낡았으면, 집을 너무 오래 비워놨을 경우에 집에 뭐 수도 파이프가 터진다든지, 뭐가 뭐 물이 샌다든지, 갑자기 뭔가 난리나가 나가지고 옆집에서 막 연락이 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최신 연식이어야 되고, 또 시니어타운을 한번 꼭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시니어타운 플러스 그게 아니라면 이제 타운홈 아니면 콘도미니엄, 이런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이 세 개 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게이트가 다 있는 편이고요. 물론 시니어타운 중에 게이트가 없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. 최신에 지어진 집들로 보면 시니어타운은 대부분 다 게이트도 다 되어 있고, 뭐 이제 시큐리티 같은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금 체크도 해주는 것도 있고, 또 타운홈 같은 경우도 항상 게이트가 무조건 있어요. 게이트가 무조건 되어 있고, 여기는 또 이제 집 외관 같은 거를 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막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, 보통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앞마당에 이제 뭐 HOA가 있는 경우에 앞마당에 막 풀이 많이 자라거나 그러면 그 풀을 빨리 안 치우면 HOA에서 뭐 경고를 먹거나 뭔가 페널티 먹거나 그러잖아요. 그런데 뭐 타운하우스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앞에까지 다 관리를 해주고, 뭐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죠. 콘도미니엄도 어차피 내 앞마당이 없으니까, 콘도미니엄은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제 시큐리티라든지 HOA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데, 그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죠.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신 연식의 시니어타운 내지는 타운홈 내지는 콘도미니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비싼 지역이긴 하지만 썸머린 지역이라든지, 썸머린의 이제 웨스트 지역, 그 다음에 썸머린 사우스 지역, 플러스 핸더슨으로 넘어가면 앤덤이라든지 그 위에 산 쪽에 있는 좀 비싼 지역, 그쪽 동네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. 핸더슨에서 뭐 조금 멀리 본다면 저기 멀리 그 케이던스 지역, 레잉미드로 넘어가는 그 케이던스 지역까지도 솔직히 뭐 다 새로 지어진 곳이고, 거기에도 되게 시큐어 잘 되어 있는 시니어타운 같은 데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달달이 나가는 생활비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앞에서 말한 거랑 되게 반대되는 이야기이긴 해요. 시큐어한 부분이 조금 플러스가 되면 지역도 좀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고, 플러스 시큐리티라든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좀 HOA라든지 이게 비싸잖아요. 아무래도 그렇잖아요. 노후 준비를 많이들 하시지만 막상 노후가 돼서도 뭐 자식 걱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걱정으로 돈을 뭐 나의 노후를 위해서 다 올인해서 올인해 다 쓰겠다 이러신 분들은 또 없잖아요. 100세 세대라고 하니까 노후를 솔직히 55세 플러스부터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100세라고 봤을 적에는 나머지 45년이면 거의
살아온 것만큼의 그 시간만큼을 노후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. 뭐 달달이 나가는 페이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집에 관련된 페이먼으로만 봤을 적에는 달달이 나가는 걸 조금 줄이려면 HOA가 아무래도 낮은 쪽이 좋고, HOA가 낮은 쪽이 좋다고 하면 싱글홈이 더 좋습니다. 싱글하우스가 훨씬 좋지만 비슷한 똑같은 가격대로 봤을 적에 싱글홈과 타운홈 기준으로 두 개 비교를 해본다면 세금 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타운홈 쪽이 훨씬 저렴하거든요. 아무래도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재산세 뭐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콘도미니엄이 적은 편이고 타운홈이 그 다음이고, 아무래도 싱글하우스가 또 이게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솔직히 뭐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중간 어딘가에서 찾으셔야 돼요. HOA 페이먼은 조금 적을 수 있어요. HOA 페이먼은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텍스, 세금을 내는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. 그래도 만약에 그런 1층짜리 싱글하우스 뭐 방 3개짜리 한 1200 스퀘어핏 전후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찾으실 수 있다면 저는 사우스웨스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운틴스 엣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마운틴스 엣지도 주거 지역으로 되게 괜찮은 지역이고, 그 다음에 저쪽에 서든 하일랜드, 그 다음에 인스피라다 지역, 그 다음에 핸더슨으로 넘어가면 그 엔덤으로 가는 그 길 주변, 그 다음에 그린밸리, 그쪽 라인 정도까지 안에서 만약에 싱글하우스로 찾으신다 그러면 되게 매매도 솔직히 제일 활발한 편이고, 나중에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또 팔게 될 경우에도 제일 뭐 팔기 쉬운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스프링밸리가 되게 이렇게 크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. 스프링밸리도 솔직히 스트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이스트 쪽 스프링밸리랑 이쪽 웨스트 쪽 스프링밸리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로로 나누는 그 기준선을 봤을 때 레인보우보다 그 아래 지역은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. 레인보우에서 그 위에 쪽으로 보실 때 거기에서 두랑고 정도에서 또 한번 꺾여서 그 위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가는 편이에요. 그렇게 해서 두랑고 그 위에 쪽으로 봤을 적에는 사우스 웨스트 지역이랑 뭐 그쪽 그 스프링밸리의 그 위에 쪽 지역이랑은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없어요. 그리고 썸머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값도 비싸지고. 자, 세 번째로는 집을 찾으실 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. 예산. 과연 얼마의 버젯을 갖고 집을 찾을 것인가.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버젯, 내가 생각하는 버젯에서는 어떤 집까지 살 수 있고 어떤 지역을 한번 볼 수 있는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. 10만 불 전후, 10만 불 미만이나 10만 불 전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모바일 홈밖에 안 나와요. 모바일 홈도 되게 오래된 모바일 홈인데, 솔직히 모바일 홈은 거래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많이 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보통 땅과 상관없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과 뭐 따로 이렇게 낸다라고 알고 있는데, 요런 그 모바일 하우스들은 시큐어하다든지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먼 지역이니까 보통 한 15만 불에서, 보통 15만 불에서 25만 불 정도를 예전에는 정말 많이 매물을 볼 수 있었지만, 이 가격대에서는 스프링밸리에 스트립에 가까우면은 뭐 방 2개 이상 이런 집도 한번 보실 수 있고, 그 2개 이상의 콘도미니엄도 보실 수 있고요. 위에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방 하나짜리 콘도미니엄이라든지 뭐 방 2개도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된 그런 연식의 콘도미니엄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한 25만 불에서 35만 불 정도의 예산을 보신다면, 스프링밸리 쪽에서는 이제 뭐 레인보우 그 위에 동네 거기에 있는 콘도미니엄이라든지 타운홈 정도를 보실 수 있고요. 이쪽 사우스 웨스트 지역, 사우스 웨스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 지역도 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운홈 이런 거를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마운틴스 엣지라든지 저쪽 멀리 있는 케이던스 지역으로 가게 되시면 뭐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 같은 거를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는, 그러면 35만 불에서 45만 불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 가격대면 뭐 스프링밸리 같은 경우는 싱글홈, 스프링밸리는 전 지역에서 싱글홈을 한번 보실 수 있고,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서도 뭐 타운홈 내지는 싱글홈 정도를 찾을 수 있는 가격대고요. 저쪽 마운틴스 엣지로 가도 약간 뭐
타운홈이라든지 싱글홈 그런 거 보실 수 있고, 썸머린 쪽으로 넘어오시면 35만원에서 45만 불이면 약간 콘도나 타운홈 정도? 콘도나 타운홈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콘도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핸더슨의 뭐 인스피라다 지역이라든지 그 옆에 세븐힐스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그쪽에서도 타운홈 정도를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45만 불에서 55만 불까지, 45만 불에서 55만 불까지면 이제 썸머린 지역으로 넘어오시면 타운홈, 타운홈을 사실 수 있는 가격이고, 그 가격대에서 싱글홈은 저쪽이 옛날 구썸머린 쪽으로 가시면 싱글홈도 보실 수 있어요. 근데 이쪽 새로 짓는 웨스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찾기 힘든 가격대, 조금 찾기 힘든 가격대고 있기는 있을 거예요. 잘 찾아보시면 조금 그 와중에서도 연식이 오래됐거나 그런 애들 중에 잘 찾아보면 싱글홈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평균 가격대로 봤을 때 타운홈 가격대로 보시면 돼요. 그 외에는 거의 뭐 라스베가스 45만 불에서 55만 불이면 거의 대부분 전 지역에 타운홈 내지는 싱글하우스를 다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썸머린 사우스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, 핸더슨에서도 그 산 쪽 위에 쪽에 있는 앤덤 그 너머에 있는 좀 고급 지역 이런 데는 조금 힘드세요. 케이든 뭐 인스피라다 지역도 조금 이제 고급 지역으로 있는 데는 조금 힘들고,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싱글하우스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55만 불 이상이면 라스베가스 전 지역에 싱글하우스 이상을 다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. 물론 이제 그 중에 연식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천차만별이지만 한 55만 불에서 65만 불, 그 정도 이상 되는 가격대로 보시면 대부분 어떤 지역이라도 원하는 지역은 다 가실 수 있다. 이제 그 중에 집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예산이 55만에서 65만이면 대부분의 지역은 다 가실 수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, 물론 그 이상 되는 집은 어디 가도 많습니다. 여기도 뭐 밀리언지구는 뭐 밀리언 이상 되는 집도 수두룩하니까 그 정도 이상 버짓이 되시면 정말 그냥 앞에 뭐 안전하고 시큐어한 거 이런 거 보고 가셔야지 뭐 굳이 뭐 지역 보고 따라서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,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제 한국 문화 내지는 아시아 그 생활권에 꼭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, 그 LA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제 옛날에 LA에 있던 친구들 중에도 나는 LA 다운타운에서 삼시세끼 뭐 설렁탕을 다 먹고 국물 있는 거 먹고 김치 먹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, 뭐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물론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시니어 정도 되셨고 그러면 굳이 그런 걸 선호하지는 뭐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건 알아요. 대부분 그런 건 아니신데,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몇 번씩은 한식을 먹어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는 한식을 꼭 먹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도 한식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제가 이 썸머린이 이 주변 여기에 있는 게 뭐 아무래도 저한테 조금 그런 이유긴 하죠. 조금 뭐 음식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문화라든지 아시안 문화의 중심이 돼서 꼭 나는 음식점도 가까워야 되고 이러신 분들은 사우스웨스트 지역, 썸머린 지역, 그 다음에 이 스프링밸리 이쪽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음식점들이 솔직히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한국 음식 이런 거는 그쪽에 좀 가까이 있는 편이고, 이게 뭐 한번 밥 먹으러 가니까 뭐 일주일에 뭐 어쩌다 가는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조금 가까이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실 겁니다. 베가스에 살다 보시면 진짜 많이 나게 돼요. 제가 썸머린에 살 적에는 거의 모든 밥 먹거나 뭐 그러고 싶을 적에는 항상 그 스프링마운틴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. 근데 지금 이 노스 웨스트 이쪽으로만 와도 그쪽에 밥을 한번 먹으러 가려면 조금 큰 맘 먹고 나가야 돼요. 최대한 이 변두리 쪽에 어디 비슷한 음식점이 있으면 그쪽을 좀 이용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스프링마운틴 완전히 안에까지 서기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있는 가까운 쪽 그런 걸 좀 찾아가는 편인데, 요런 한국 문화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썸머린 쪽에 꼭 계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도 옛날에 핸더슨 쪽에도 살아보고 그랬는데, 핸더슨 지역에 있으면 물론 그쪽에도 이제 그쪽에 음식점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. 핸더슨 지역에도 그 이스턴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국 음식점들이 진짜 많이 생겼는데, 그래도 정말 많은 건 이 차이나타운 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차이나타운 쪽에서 조금 가까이 계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 요 정도가 보통 오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선택하기에
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. 대부분의 많은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안전한 지역이고 가격도 저렴한 집,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약간, 베가스는 안전한 지역은 대부분 다 가격대가 비싼 편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집이나 저렴한 동네로 가서 집을 조금 저렴한 걸 구하고 나면 집을 또 막 몇 달씩 비우고 이러기에는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되게 불안하기도 해요. 그리고 그런 쪽에 있는 집들이 또 연식이 오래되고 그래서 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뭐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두루두루 평점 어느 정도 그냥 오케이 되는 거를 딱 생각을 하신다면, 저는 진짜 언제나 그래요.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 계세요. 네, 라스베가스의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서 지금 두랑고 호텔 새로 짓는 데 있잖아요. 그 주변, 그 바운더리에 계시면 솔직히 가격대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격대고, 시큐어한 것도 상당히 해결이 많이 돼요. 우리가 뭐 말씀드렸던 노스 그 이스트 지역에 있는 그쪽에 상당히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뭐 게이트까지 되어 있는 이런 뭐 타운홈이라든지 이런 데면 저는 시니어분들이 어디 다니실 때 정말 맘 편히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교통으로 봤을 때도 편하고, 이래저래 나중에 뭐 집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가 팔려고 생각을 했을 적에도 그 거래량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지역이거든요. 거의 모든 영상에 어디가 좋을까요? 뭐 선호할까요? 그러면 기승전 항상 사우스웨스트로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, 근데 사우스웨스트 지역이 진짜 살기가 좀 편해요. 진짜 살기 편하시고, 그쪽 지역에 뭐 편의시설도 되게 많고, 사우스웨스트 지역부터 썸머린 지역까지가 저한테는 뭐 생활권을 봤을 적에는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한국음식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 좀 쾌적한 동네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으로는 무조건 저 핸더슨의 그 그린밸리 지역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. 그쪽 지역도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. 네, 너무 좋은데 단 이쪽이랑 조금 떨어져 있고, 교통면에서 봤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215번으로 출퇴근 많이 하거든요. 물론 이쪽 지역에서도 많이 막히는 편이지만 그쪽 지역 트래픽도 장난 아니라서 215번이랑 15번이랑 만나는 그 기준에서 사우스 웨스트 쪽이랑 사우스의 뭐 굳이 말하자면 이스트 쪽, 핸더슨 쪽, 그 바운더리 215번 근처 주변, 그쪽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.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도 좀 Q&A로 만들어 놓으려고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정말 오시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, 대부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그 바운더리에서 대부분 다 고민하고 계세요. 안전한 거, 집을 자주 비울 수 있으니까, 그 다음에 가격대는 쌌으면 좋겠고, 달달이 나가는 먼슬리 페이는 적었으면 좋겠고, 그 모든 게 충족이 되는 게 있다면 정말 최고겠죠. 본인이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. 내 주머니에 사정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썸머린 지역에 그걸로 봤을 때 아주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이렇게 이 정도면 페이먼트 나가는 거 괜찮고, 이 정도면 다 좋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, 주머니 사정이 조금 그것보다는 여의치 않고 조금 더 먼슬리 나가는 게 줄이고 싶고, 집에 그 처음에 살려는 그 투자 금액이 조금 적고,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거니까, 요거는 제가 무조건 일로 가세요라기보다는 요렇게 지금 단계를 나눠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듣고선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뭐 베가스에서 집이 뭐 궁금하거나 집을 보고 싶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와이프한테 연락을 주시면 와이프가 나가서 집을 보여드리고,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서 한번 뭐 이렇게 투어할 적에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